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영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입니다. 우선 제1회 한영 자율주행 산업 캠 컨퍼런스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국 대사관에 저희 팀과 긴밀히 협력해 주시고 오늘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가능케 해주신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홍승수 교수님과 세넥스 CEO 로버트 에반스 대표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영국은 자율주행 산업, 즉 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미래 자동차 사용 방식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멋진 기회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혹은 캐브로의 전환은 산업화 시대의 최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캐브는 사람 그리고 물자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겠지만 한편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 역시 그만큼 막중합니다. 어느 기업 혹은 나라도 혼자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협업과 파트너십이야말로 성공적인 모빌리티를 위해 필수적일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자동차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혁신 솔루션을 바탕으로 영국은 캐브 시장을 선도할 특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캐브 시장은 2030년경에는 영국 경제에 510억 파운드의 가치를 매해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국은 캐브의 개발 및 테스팅 역시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가 영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3시간 운전 거리 내에 6개의 핵심 캐브 테스트벨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캐브 시장 모두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캠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제 중 기후변화야말로 단언컨대 가장 심각한 과제입니다. 도로교통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의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5년간 신규 EV 차량의 글로벌 판매 규모가 눈부시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켜봤습니다. 독일에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모든 신차 판매의 13%가 전기차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도로에 16만 4천 대의 PEV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그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미 37만 5천 대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영국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내연기관이 개발된 이후 1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들은 계속해서 더욱 빠르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고심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해야 할 점은 제로 배출 차량의 최근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의 98%가 여전히 ICE 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빌리티는 여전히 20세기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는 지난 100년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혁신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혁명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어느 나라도 더 심한 기온 상승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이미 보았듯이 이미 더 빈도가 잦고 더 강도가 심한 폭염, 산불 등 심각한 자연재해들을 직면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지난 몇 달간 역사상 가장 잦은 태풍과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대처하지 않을 때 치를 대가가 점점 자명해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정부는 순 배출 제로 2050법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영부 정부 정책은 이제는 이 법적 의무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이는 에너지 믹스 정책뿐 아니라 교통, 운송 같은 핵심 분야의 정책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순배로 제로 2050의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면서 영국 정부는 내연기관의 점진적 퇴출 연도를 204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고 가능하다면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ICE 차량 판매 전면 금지 시행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제 몇 주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신규 ICE 차량 판매 금지 연도를 2032년으로 정해야만 순배출 제로 20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점진 퇴출 기한이 2032년보다 늦어질 경우 이번 세기 중반까지 공기를 오염시키는 ICE 차량이 여전히 운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기득권을 고려해서라도 BP나 쉘 등의 기업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늦어도 2030년 초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의 전국 그리고 그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미래 방향에 확실성을 제공할 경우 대기업들이 녹색 전환을 위해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ICE 차량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바람직할 것이라 믿습니다. 영국의 경험을 비춰볼 때 녹색 성장이 경제 성장을 동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영국은 어느 G7 국가보다도 더 빨리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탈탄소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GDP를 3분의 2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필요한 초기 규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영국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탈탄소화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만 장기적으로 정체적 확실성이 보장되고 그래야만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11월 영국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는 2015년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래 가장 중요한 당사국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전 세계 녹색 성장이 코비드 회복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ack to business as usual, 즉 원상 복귀식 접근은 재난으로 가는 길임이 확실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상의 위기를 우리 시대의 훌륭한 경제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 전체가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CE 금지 정책은 제조사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급망, 고객, 연구진, 은행, 보험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26차 코프회의에서는 우리는 강도 높고 조율된 행동을 통해 제로 배출 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로 배출 차량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배터리, 퓨얼셀 EV 등의 비용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전동화로의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몇 년간 자동차 업계는 이 전환을 도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이동하는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기 자율주행 제로 배출 차량들은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높이느냐는 오늘날 교통 운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자동차 분야의 인연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미래의 기술을 위해 손을 잡는다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